저 중국 여행 가보고 싶었습니다. 장가게, 상하이, 하얼빈, 남들 가는 곳 다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홍콩에 하는 짓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 홍콩에 가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걸 하나 올렸다고 중국 공안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깜빵에 갖다 넣었다? 21세기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한 짓을 한 새끼도 있습니다. 누구? 윤석열 씹새끼. 홍콩에 오기 전부터 바라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비가 내렸으면. 내립니다. 홍콩에 떨어지고 있는 이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 초라해진 홍콩을 숨겨주고 빛나게 해주는 이를테면 영화의 특수효과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두 제 숙소가 있었던 구룡반도의 풍경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영상미가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8알 이상이에요. 제 아무리 멋진 풍경이라고 해도 핸드폰이나 소형 카메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 멋진 영상을 못 찍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카메라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알이 날씨인 듯합니다. 물론 풍경 자체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 아무리 멋진 사람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 매력이 줄어들듯이 제 아무리 멋진 풍경도 어울리는 날씨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매력이 덜합니다. 날씨는 일종의 풍경의 의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 현재 홍콩에 잘 맞는 의상은 비 내리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홍콩이 예전에 입었던 또 다른 의상,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던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을 벗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 내리는 풍경과 더불어 가장 보고 싶었던 게 별처럼 빛나던 네온사인이었어요. 과거 전성기 때는 10,000개가 넘었다는데 최근 들어 1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직접 와서 보시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네온사인도 없는 홍콩의 풍경은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과 홍콩을 선택지에 넣고 어디를 여행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홍콩은 빼도 좋을 거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혹시 홍콩 영화에 푹 빠졌던 세대라면 한 번 정도는 다녀와도 좋을 것 같지만 여기엔 난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지저분함에 대한 여러분의 인내의 역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꽤 낮은 편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편이었죠. 처음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첫 해외여행이라는 설레임에 압도돼서 그렇지 태국 로컬 지역의 지저분함에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행 경력이 많이 쌓이면서 저의 역치는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동남아의 청결도엔 별로 개의치 않게 됐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라 하면 인도와 이집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두 나라의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제 기준의 홍콩은 동남아와 인도, 이집트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이 청결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죠. 제가 아주 오랫동안 홍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조금 더 홍콩에 야박한 점수를 준 걸 수도 있고요. 이곳은 파유엔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동남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만약 홍콩의 밤거리가 제게 시각적 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줬다면 홍콩의 청결도에 덜 민감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나 예쁜데 좀 더러우면 어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청결에 별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다른 난관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난관은 어떻습니까? 현재 홍콩은 정치적 자유가 중범죄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홍콩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영화 콩푸어슬에 나올 것 같은 묘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을 하는 상인들도 많고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여요. 저 같은 여행자의 눈에는 과거 전화이 때 친구들이 손에 들었던 우산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피켓을 든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던 누군가가 방금 전에 체포되어 끌려갔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아름다움에서 정의나 도덕을 좀처럼 떼어내지 못합니다. 불의나 부정에 대한 인내의 역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편인가요? 그 유명한 침사추이의 홍콩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역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제 관점 역시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누군가는 이 풍경을 그저 아름답다고 여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별들이 소근대는 것 같다던 빌딩 숲의 반짝임이 국제도시로서의 홍콩의 위상이 추락하는 속도로 옅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콩에 오기 전부터 신경 쓰이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중국 정부가 2020년에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홍콩의 거리를 걷다가 불시에 현지의 공안이 다가와 유튜브를 비롯한 저의 SNS나 메모 등을 뒤져 문제를 삼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꽤 컸습니다. 뭐 별건 없어요. 그저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제 생각이 잔뜩 메모되어 있었죠. 거기엔 당연히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괜히 그걸로 시비를 걸면 어쩌나. 아니, 그러다가 감금이라도 되면 어쩌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한다고 해도 무슨 방도가 없지 않을까? 하여튼 별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유명인이 아니라 그런지 뉴스에서 여러 차례 접했던 일이 제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여행할 때에 비해 지금은 청결에 대한 인내의 역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특히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반민주주의에 대한 인내의 역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 내내 족 같았다. 좋은 기분과 족 같은 기분이 동시에 느껴졌던 데에는 과거에 비해 초라해진 풍경, 예상치 못했던 지저분함, 그리고 중국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할 당시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자행되기 전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이죠. 당시 윤석열 정부의 여러 잘못된 행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석열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마이크를 빼앗기는 했어도 그들을 체포해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비슷한 방향이기는 했어도 중국 정부보다 더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법 계엄이 일어났던 날 밤,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어디 감히 그런 마음이요. 아니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에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동체를 위한 선한 마음과 의지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한두 명으로 잠시 반짝이는 순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금세 고착화된 양당 구조에 밀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바랐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만 말라고. 자꾸만 시계의 초침을 거꾸로 돌리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에 윤석열이 등장해 그 시계 자체를 박살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울분이 터졌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렇게 중국 정부를 비난하더니 지는 아예 자유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네 이거. 이런 미친놈이 진짜. 죄송합니다. 홍콩을 여행하며 내내 불안감을 가졌던 것 또한 저의 반민주주의에 대한 인내의 역치가 낮은 탓일 겁니다. 그 역치가 아주 높다고 비난받을 일은 또 아니죠. 그저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감탄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마다 역치의 높이가 다를 뿐인 거죠. 하지만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굴거나 그에 동조한 정당을 지지하며 표를 주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든 불법 계엄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걸 참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굴거나 그에 동조한 정당을 지지하며 표를 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체제가 만들어낸 비극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처럼 불법 계엄에 치를 떨었던 사람들,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흘러가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먼저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의 누군가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판할 것 같다면 말입니다. 제 바람이 별로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95% 이상의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딱 좋다는 것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러한 저의 생각을 잘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꺼내죠. 하지만 익명을 빌어 제 이기적인 속내를 꺼내봅니다. 제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계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양당이 서로 네가 더 쓰레기라고 외치는 누가 덜 괴물인가 식의 경쟁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불법계엄에 치를 떨었던 당신들께서 조금씩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불법계엄을 옹호했던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불법계엄에 대한 인내의 역치가 매우 높았던 사람들, 소위 정치 저관여 중도층에 속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 사람들은 불법계엄을 하지는 않겠네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